용신 제가 뭐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처음 듣는 말 분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팔자의 용신은 뭐냐? 이게 사람들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그 큰 넘어야 될 산이에요. 용신을 사람들은 희신과 헷갈려요. 그, 그 뭐야 학교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사주에 희, 용, 한, 구, 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대잖아요. 그거 한번 구별해 보라고. 희씨는 좋은 거고, 용씨는 써야 되는 거고, 한씨는 쉬는 애고, 구는 원수 같은 놈이고, 기는 나쁜 놈이고. 그러면 시신과 용신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그 용신의 의미는 등령한 천간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등령한 천간. 그럼 등령이 뭐냐? 월령은 1년 365일을 72일씩 나누면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개가 각 72일씩 배속된다는 거예요. 그 72일, 이를테면 오늘 5월 31일은 월령이 뭐예요? 화. 월령이 화면은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떴으면 그게 등령한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령한 일간과 상관없이 이 등령한 글자가 그 사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팔자의 용신은 전구원령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자평진전의 논법은 이 용신이 그러니까 거의 제일 강해요. 등령했기 때문에. 왕자는 억부해야 되니까 이 용신을 그러면은 억부하든지 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쵸? 왕자는 설하든지 왕자는 누르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용신이 예? 재관인식이 되면 얘는 좋은 애들이니까 얘는 에, 순용, 설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 정관, 정인, 식상은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상겁인, 편제, 칠살, 상관, 겁제, 양인은 나쁜 애들이니까 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재관인식은 순용해야 된다는 게 그거는 설해야 되고 살상겁인은 억제해야 된다는 게 자평진전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 인월에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인월에 간목이 등령했다. 그러면 이밀간이 인월에 갑인월에 태어났다. 그럼 간목이 등령했죠. 그럼 이 간목은 수기를 임수니까 수기를 공급받아서 입춘에 간목이 뿌리를 내렸으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을로 돼야 돼. 갑은 을이 되어야 된다. 그 명리의 원칙이에요. 갑이 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병화가 필요해. 그러면 이밀간인 경우에는 간목이 식상이잖아요. 그러면 식신격이 되면 식신격은 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를 시신으로 삼아서 순용한다 하면은 성격됐다는 거예요. 병화를 보면. 그죠? 그러면서 얘는 간목이 등령인데 병화를 보면 식신격의 병화를 보아서 간목을 병화로 설계해서 순용하는 격국이 되었으니까 자평진전에 논리하면 얘는 성격된 거야. 그죠? 아, 그래요? 네. 말이? 예. 뭐, 줌으로 누가 들으라 그랬나? 그 오늘 왜 인터넷이 불안할까요? 오늘 북한 미사일 쏴서인가? 네이버도 다운됐다는데 아침에? 예. 서로 전자파 쏴서 그래. 방해 무슨 통신 방해 전파 이런 거 서로 군사 뭐 그런 거 쏴가지고 그런 거야. 예, 다음은 아무도 검색 안 하지.
어쨌든 그럼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일간을 우리가 이- 일간을 그러면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럼 무일주였다. 예? 일간이 무일주였으면 간목은 무일주라면 안 되겠다. 그럼 얘는 정관격이 편관 맞죠? 예, 편관격이 되잖아요. 그럼 칠살이잖아. 그럼 이 간목을 경금으로 때려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예? 살상겁인, 칠살, 상관, 겁재, 인성은 예? 역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토일주가 갑인월에 태어났으면 이 갑목을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예? 역용해야 되니까 경금 식상으로 식신제살격이 돼야지 성격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느냐? 이 사주의 주인은 일간이 아니라 등령한 이 간목이 주인이기 때문에 간목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그게 자평진전에 원래 쓰여진 이야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선하고가 주석을 달면서 점점 헷갈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이야기,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는 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명리가 진전되려면 한장 나오죠. 여기다 해야겠다. 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명리라는 체계가 성립돼서 한눈에 사주를 알아보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 사주는 진신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갑이 을로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무조건 병이 필요한 거예요. 병이 없으면 갑은 을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럼 을이 경이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이것도 병이 필요해. 예? 경이 신이 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정이 필요해요. 신이 갑이 필요하려면 임이 필요하고 여기는 개, 임 이런 게 필요하고 여기는 그 병, 무, 개 이런 애들이 필요하고 그죠? 경이 정이 되려면 여기는 정병밖에 없어요. 신이 갑이 되려면 여기 임, 걔는 잘 안 돼.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월에 태어난 갑목은 경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반드시 병화를 봐서 을로 넘어가야 된다. 왜?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순서로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갑은 절대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갑은 을이 되고 을은 경이 되고 경은 신이 되고 신이 갑이 되지 갑이 신이 되는 방법은 사주에 없어요. 이건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을이 경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경은 절대로 을이 안 돼요. 경은 신갑을 거쳐서 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은 사주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예, 묘월에 태어난 을묘월에 태어난 임수는 살상겁인은 역용해야 되잖아요. 이건 무슨 격이 됐어요? 상관격이 됐죠. 그럼 얘는 경금으로서 이금발수를 해야 됩니까? 을목이 병화를 보아서 상관생제를 해야 됩니까? 을목이 당연히 병화를 만나서 상관생제를 해야지 경금을 만나서 묘월에 임수는 신약하니까 경금을 만나서 예? 생줘야 된다고 보면 걔는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거. 음. 신월에 태어난 병화가 정신월이에요. 경금이 등령했어.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성이니까. 그 재관 인식은 순영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금이 등령했으니까 얘는 경금이 왕하니까 임수나 계수로 경금의 기운을 빼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땡
사주 공부 천 년을 해도 그건 안 돼. 왜? 왜 안 돼요? 경금인 뭘로 바뀌어야 돼요? 신금으로. 신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병화야. 그러니까 얘는 병화가 세져야 된다. 그럼 이게 역용이잖아요. 제격인데 왜 역용합니까? 그럼 자평진전하고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아요? 자평진전 잘못 썼으니까. 심효천 선생은 그래 잘못 썼다는 건 그렇고 이거는 지금 진실론의 체계를 논하는 책이 아니고 등령을 누가 했느냐, 등령한 글자를 가려서 이 등령한 애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대한 논리 체계를 십정격으로 세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론의 체계는 적천수 혹은 난강망의 체계니까 그 장르가 다른 거죠. 자평진전을 쓴 이유는 십정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주를 일단 구별하자. 예. 그래서 십정격에 의해서 그 격을 원령에 의해서 정하고 그 원령에 의해서 정하면 순용할 것이냐 역용할 것이냐는 자평진전의 논리를 따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는 팔자에 진신체계가 있어요. 간목은 경금과 좋은 친구이고 간목은 병화를 만나야 을목이 되고 을목은 무토에 뿌리 박고 계수로 생존해야 되고 병화는 여름에 태어나면 경금을 익혀야 되고 간목은 겨울에 태어났으면 병무로 덮어줘야 되고 하는 이 진신의 체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구구단 같은 한 10가지밖에 안 돼. 이게 머릿속에 그냥 귀로 하도 들어가지고 귀에 이 뭐야 귀에 귀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냥 보면 그게 돌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사주가 보인다. 예. 그 점, 팔자의 용신은 전구원령이라는 거는 반드시 꼭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 1년 365일을 72일씩 나누면 된다 이거예요. 예? 김 선생님 제가 9가지 열쇠에 강의 놓은 거 들으셨죠? 예, 그 72일씩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오늘 31일이면은 오늘은 화가 등령한 계절. 예. 그요 앞에 4월 28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왕용사일. 예, 그럼 토가 등령한 계절. 자, 자평진전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하고 선생이 이 자평진전을 쓰면서 용신을 정하는 법이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을 달았는데 이 팔자 용신 전구원령이라는 글자에서 용신을 등령한 천간의 한 글자입니다. 지지의 용신이 있다. 그건 용신이 아니야. 팔자는 천간에 있는 어떤 글자가 원령을 얻으면 그걸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신을 천간에 있는 그 등령한 한 글자라고 말을 안 하고 시신의 개념을 가져서 시신을 용신이라고 정합니다. 선하고 선생님 왜 그랬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엿먹으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네, 제 얘기가 예. 그 점쟁이들은 그 못됐다니까요. 제가 멸만경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용신을 정하는 법이 5가지라고 자기가 이렇게 주석을 내. 억부, 병약, 조후, 전왕, 통관 이 5가지가 용신을 정하는 방법이라 자기가 주석을 써. 그리고 그 이후에 억부 용신, 병약 용신, 조후 용신, 전왕 용신, 통관 용신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로 설명한 사람은 결국 지사주도 못 보고 죽는 사람으로 끝나요. 왜? 안 맞으니까. 이건 용신이 아니니까. 예. 진짜예요. 예.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왜냐면 선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명리를 누구에게 가르칠 생각이 없었어요. 명리를 배우려면 3년간 마루를 닦고 3년간 밥을 짓고 3년간 오전을 배우고 나면 9년 하면 이제 됐다. 해가지고 이제 한 석 달 가르치고 내려보내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선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이 20세기에 들어오니까 방 닦을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도시에 가서 취직하니까 그 어떻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용신을 시신이란 말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정하는 법을 만들어 놔서 이제 사주를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게 만든.
그리고 나서 자기 이 다섯 가지 정신의 70% 80%는 선하고 선생 다 80%는 다 억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자평진전의 이 다섯 가지 뭐 억부, 조후, 병약, 통관, 전황의 다섯 가지 용신을 내놓고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억부겠죠. 그 억부에 선하고가 붙인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억부에는 이론에 대한 억부와 원령에 대한 억부가 있다. 이런 말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억부는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이론에 대한 억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강신약론. 원령에 대한 억부는 뭐예요? 요게 용신에 대한 억부입니다. 예. 근데 선하고는 원령에 대한 억부는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았냐? 그걸 알려주면 이제 더 이상 자기한테 배우러 안 올 거야. 그래서 책의 일원에 대한 억부로 다 설명합니다. 예. 근데 그럼 선하고에게 수강료를 두둑히 내고 만약에 이론에 대한 억구를 더 깊이 배웠다면 선하고 선생은 이론을 중심으로 억구를 해야 되는 아홉 가지 육식갑자 중에 아홉 가지 일간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걔들은 체가 되어서 절대 약해지면 안 되는데 걔들은 이론에 대한 억구는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갑인, 을묘, 병호, 정미, 또 뭐 있어요? 무호, 기사 뭐 이런 애들, 경신, 신유, 대해, 임자 이런 애들. 그래서 다 끝까지 다 합치면 13개가 돼요. 일단 걔들은 이론에 대한 업부를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요. 원령에 대한 업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인월에 태어났어요. 인월에 태어나면 인월의 원령은 목이잖아요. 그럼 천간에 목이 안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그럼 얘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임자일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인중의 병화를 무조건 취합니다. 왜? 얘는 일원이 체가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재관을 취해야 돼요. 이런 건 좋은데 그러면 얘가 그러면 이제면 뭐 에, 임진일지로 태어났다. 예? 근데 여기에 목이 없어. 분명한 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일간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잘 맞지 않아요. 두 번째, 목인데 등령한 게 없어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무병갑이 있으니까 무병갑 중에 투간한 애로서 용신을 삼는다. 여기에 병인월이었다. 그러면 얘 용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병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병화를 용신으로 삼아서 얘는 그러면 편제격이 된다는 거예요. 선화과의 논리는. 위천리 선생도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평진전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는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전 구할 구자 어디에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원령에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병화 이사주를 편제격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럼 사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월은 모기 원령이라는 이유는 왜? 갑이 뿌리를 내리는 계절이라는 본질적인 그거를 상기하라는 게 팔자 용신 전구 원령인데 병화가 용신이 되어서 편제격이 되는 순간 이 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화구가 일원을 부축하는 것으로 용신을 삼는 경우는 예? 신강과 신강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신강할 경우에는
재관을 용신으로 삼는 거고, 그죠? 신약할 경우엔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음. 자, 이런 사주 계유, 갑인, 무진, 계라는 사주가 있다면 이 사주에 제일 강한 오행은 뭡니까? 갑이요. 왜? 갑은 등령에 있으니까. 그죠? 이건 너무 쉽죠. 그런데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사주에서 천간 중에 가장 강한 애는 누굽니까? 예. 왜 개수예요? 그렇죠. 강약을 따지는 거는요. 등령의 여부와 상관없어요. 예? 사주를 왕상, 휴수, 사로 나누는 거는 원령을 얻으면 왕한 거예요. 예? 강약을 따질 때는 각각의 오행이 어디에 통근했는지로 따지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무토는 어디 어디 통근했습니까? 무토는 기본적으로 진토와 에, 인에 통근했어요. 근데 왜 인은 제가 가로 안에 넣었냐면 인 중에 무토는 지장간은 있는데 토라는 애는 정체를 모르는 애니 토는 진술충 위에 통근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병화는 어디 통근했어요? 인에만 통근했어요. 개수는 어디 통근했어요? 진토 해수에 통근했어요. 그래서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있기 때문에 이사주에서 가장 강한 애는 누구예요? 개수. 그러면 얘는 개수가 가장 강하고 제일 약한 애는 누구예요? 왜 금이에요? 정관에 없으니까. 목도 없는데? 근데 걔는 등령했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금이 제일 약한 사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주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신강해요, 시작해요. 왜요? 그러니까 신강신약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신강한 건지 신약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가 제일 강하잖아요. 겨울의 끝이고. 그러면 수가 제일 왕하다는 건 재가 제일 왕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병화로서 예, 화생토에서 생조해 줘야 됩니까? 예? 아니면은 재생관에서 예, 수생목 목생화에서 재생관에서 목을 써야 됩니까?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강신약력은 다시 한번 말하면 오늘부로 다 갖다 버리시고 이 사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월에 간목이 수기를 바탕으로 뿌리를 내렸으니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을이 돼야 되는 을이 돼야 되는데 그럼 병화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성격 된 거야 아니에요? 성격 된 거죠. 예. 그렇게 보라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보면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 알 수가 없어.
자, 그 그래서 이제 손학원 선생은 이 억부론에 의해서 이제 사주의 예시를 하나씩 들고 하나는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대만의 외무부 장관이었죠. 오조추라는 사람의 명조입니다. 이 사람은 보면 5월에 태어난 임순대, 재무부 장관을 했다네. 아, 이렇게 조열한 사주가 왜 어떻게 재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예? 이 너무 조열하니까 얘는 금생수 해줘야 되는데 운이 어떻게 갔어요? 갑진을사 병으로 갔는데 이민계묘 갑진을사 병으로 됐는데 이민계묘 갑진을사 50대까지 조열한데 왜 장관이 된 거예요? 언제 좋아집니까? 금수운에 좋아요. 금수운 되기 전에 장관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사주보면 안 되죠. 근데 이 사주는 제 눈에 딱 보자마자 얘는 장관이야.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장간에 있는 지전 산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떴어. 이런 사람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김춘삼이라도 되게 돼 있어요. 예. 그죠? 지전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오중에 병화, 기토, 정화 세 개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 얘를 천간에다 띄웠어요. 그래서 사주가 어때요? 화토가 목화와 토가 세력을 가지고 딱 잡고 있죠. 무조건 되게 돼 있어. 무슨 운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또, 또 뭐가 보여요, 얘는? 네, 다대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식신생재하는데, 그 인목이 다대일의 구조를 갖추어서 내 밑에 두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재성과 관성을 다 끌어오게 돼 있는, 어디로? 내 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가 좋은 데 가요, 나쁜 데 가요? 좋은 데 가야 마누라 덕에 부자 돼. 혹시 마누라 뭐라니 띠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진짜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뭐가 보여요? 예, 제가 늘 얘기하죠. 일간이 일단 연으로 귀록하면 이 사람 큰 사람이에요. 임수일간이 어디로 갔어요? 해로 가서 귀록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큰 사람. 딱 보자마자 왕상지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주는 그렇게 봐야 된다. 여기 선하고 선생의 이 재성은 왕성하고 이러는 약한 데부터 시작해서 정관을 용신으로 쓸 수 없다. 이건 싹 지워도 상관없어. 이거로 인성이 용신이 되면 장관이 되나? 안 돼요. 인성이 용신이고 인성이 시신인 사람 많아요. 예? 부동산 중개사 시험도 안 돼. 자기는 이제 저 찾아와서 그런 사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이제 작년부터 인성운이 들어오니까 자기 명리를 공부하고 싶어져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제가 어, 보통 때는 잘 됐는데 그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럼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라도 보시지 왜 명리를 공부하시고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예. 겨우 인성운이 왔으면 무슨 자격증 시험이라도 봐야지 그죠? 그럼 아무 상관없어. 지금 오조추 사주를 놓고 왕상지명이 되는 세 가지 요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얘기한 사람이 됐네요. 첫째는 지전산물이 다 투간했다. 다대일의 구조를 가졌다. 또 일간이 연지로 귀록했다.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장관 되는 거예요. 세살에 오건, 13살에 오건, 33살에 오건, 43살에 오건, 53세에 오건 얘는 장관이야. 예,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봐야 이런 사진을 딱 보고 바로 장관 된다 얘기해야 이 전설의 고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예? 약점을 잡으면 안 되고
그 제가 영문 선생님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애가 4주를 보고 왔는데 복지 얼마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렸더니 그 서랍을 닦더니 약소금을 딱 주고 쓰고 가라는. 예? 45세 신생한데 45 넘으면 장관이 될 테니 약소금을 쓰고 가라. 예? 그 사람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안 쓰는 놈은 장관 안. 장관 안 되게 비는 거 아니야? 아니 45년 뒤에 주기로 하는 그 약소금을 못 쓰는 놈이 무슨 아들 장관 되게 하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노사 선생님이 그걸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머릿속에 꿈을 심어준 거지, 그 순간. 그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평생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애기 사줄 보러 갔더니 우리 아들 어? 장관 되면은 내라고 1,000만 원 약속금을 쓰고 가라 그랬는데 내가 고민 끝에 쓰고 왔다고.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써야지 그 1,000만 원 아까워가지고 안 쓰면 되겠지. 장관 그냥 씨, 동장도 안 되겠다, 씨. 예.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 그죠? 저도 가끔 그 좋은 사주문 쓰고 가라고 저기서 한 30장 있어요. 한 20년, 30년 동안. 제가 몇 년 전에 가끔씩 총리실에 전화 와가지고 총리실 놀러 갔잖아요. 예?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때 제가 10년 전에 또 총리가 될 거라 그랬는데, 된 거야. 총리가 안 되고, 총리실에 가게 된 거야. 고위직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 10년 전에 제가 총리가 된다 그러는데, 자기가 진짜 총리실에 있게 됐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가끔 놀러 갔지. 이런 오조추 같은 사주 보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다. 예? 다 기억하셨어요? 예. 잘 없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애격은 그냥 같대냐 정도. 그죠? 이제 밥 되냐, 안 되냐,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 기본 중에 그냥 기본. 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요건을 가져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밥 되는 사주와 밥 안 되는 사주도 구별을 못 해가지고 고민하니까 제가 이제 강조해가지고 밥이 되냐 안 되냐부터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자, 됐죠? 오조추 사주. 적천수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오조추 사주.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이 왜 장관인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이 세계에는 불문율이 있어가지고요. 절대 말을 안 해요. 저기서 유에 유까지 지었다가 먹을 수 어떻게 풀어서 아유, 육까지 움직였으면 이 사람이 장관 안 하지. 뭘 했을까요? 대만 총통에 도전하겠죠. 그렇게는 안 돼. 자, 최자민 선생의 사주라고 합니다. 이 사주는 개수가 등령했다고 돼 있죠, 지금. 네? 개수가 등령했어. 수왕지국이야.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수를 제어해야 돼요. 그죠? 이 개수를 제어하는데, 개수를 제어하려면 글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토가 있어서 무게합으로 왕수를 제어함으로 성격됐어요. 이른바 식신제살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왜 장관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최자민 선생이라고 돼 있는데 최자민 누군지 뭐 우린 잘 모르지만 유명한 대만의 어떤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장관 안 됐을까요? 병무가 있는데 왜 장관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 아니라 있죠. 네. 있는데 어때요? 미비해. 예. 묘월이었으면 갑이 있는데 묘가 연에 있어요. 그래서 인도 아니고 그죠? 예.
갑이 미비해, 미비.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누군지 모르지만 최자민 선생이 되는 거야. 갑이 있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뭐가 됐죠. 실직이 있다는 거예요. 실직. 야, 내 알기가 좀. 아니, 동네 알부자보다는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실직.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관직에 올랐냐 오르지 못했냐. 예? 재산의 정도가 어떠냐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관이 높아요. 이건희가 높아요. 아니, 장관이 높지. 왜 이건희가 높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옛날 사람들은 정말 아니 조선시대 때 의주의 만상, 예? 그 있잖아요. 만상 그 임상옥인가 있잖아요. 임상옥이 높아요. 저 판서가 높아요. 판서가 높지. 예.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근데 사주는 그렇다 그거예요. 재관을 양용하느냐 못하느냐. 자, 그다음에 이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크게 써드려야겠다. 대만 국민정부 주석 임삼. 예. 이 사람은 어떻게 국민정부의 주석이 되었을까? 자, 아까 걸로 넘어가서 이 사람 사주에 뭐가 보여요? 간목이 보여요. 간목이 등령했네요. 그죠? 또 무토가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지전 산물 중에 간목과 양쪽에 무토가 투간해서 무, 갑정.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유신, 유화, 유로를 가지고 있는 사주네. 그러니까 얘는 고 진신의 체계가 조합이 맞았어. 그 모광지국이죠. 그럼 모광지국이라 간목이 등령했으면 이 간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목은 저평균적의 논리라고 하면 인수잖아. 인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관 인식은 순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선화가 선생은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재성을 용신으로 삼아 인성을 파괴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안 맞잖아요. 재평균적. 그 선화고의 논리는 이렇게 안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선하고의 논리는 재성인 신금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성을 용신으로 삼아 인성을 파괴해야 된다. 왜? 모광지국이니까. 그러면은 금운의 발정해야 되는데 주석은 언제 했어요? 화운에 했네. 그죠? 무호기미에 신의 혁명에 와가지고 된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주석은 신운에 가서 했겠지만 60 넘어가지고. 그죠? 자, 그, 그러면 뭐 국가 주석은 뭐 갑자기 예? 동네 청소받아 국가 주석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직을 역임하다가 되는 건데 남방운에 그럼 왜 발달했냐. 그러니까 선하고의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왕목을 갑은 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갑은 을이 돼야 되는 논리로 보면 이 사주는 남방운에 발전은 돼 있어요, 그냥. 예. 아니, 봄에, 예? 밥이 되는 논리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데 쌀은 많고
예. 물은 신진외국에도 그리고 물도 있고, 예? 무토도 있고, 뜸도 잘 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불이 없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화음이면 되는 거야. 예. 그 경금운에는 어떻게, 경신운에는 어떻게 국가 주석이 됩니까? 화력이 올라가려면 간목이라는 장작을 어떻게 줘야 돼요? 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됐다. 음. 그 이해가 가.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체계가 아니라 이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등령한 용신을 찾으면 등령한 용신은 간목이다. 그 간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병화를 만나서 을로 변해야 된다. 전제 조건은 수기가 있어야 돼. 그죠? 수기가 없으면 간목은 어떻게 돼요? 아, 죽었는데 무슨 왜? 을로 변해. 그래서 국가 주석이 되었다. 유신유화유로. 신진이 이렇게 회국한 모습이 좋아요. 그죠? 근데 경신홈이 되면 네. 지금 이신충이 겹쳐 있어서 조금 그런데 경이 신이 동해버리면 인을 물론 목이 모강하니까 조금 문제가 없나? 했을 때 아니, 중간에 떠 있는 안무 소리를 훔쳐버리는 거지. 글쎄, 그러니까 이제 경신 신운의 결국 끝에 죽었겠죠. 그래서. 네, 신운에 내려가서. 신을 좀 네, 신운 금운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주는 그래도 국가 주석이 되기에는 좀 뭐 석연치 않아 보이죠. 왜? 대만은 언제 세워졌어요? 섬이라기보다도 아직 뭐 일본 놈이랑 중일 전쟁하는 시기에 예, 국가 주석인데 김구의 상해 임시정부 같은 그런 데는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예, 이 중국 남부 남경을 중심으로 한 이 그 그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중국 전역을 뭐 어떻게 하거나 대만을 다스리는 그런 데는 아니야. 그러나 신해 혁명 이후에 중국 군벌들이 북쪽에서 활동하고 남부에서 이제 하는 그 지방 정부의 국가 주석. 맞나요? 조그만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보단 크잖아. 예, 예, 그거를 참고해서 보면은 그 정도 사주는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개석 모택동 사주처럼 그렇게 막 깨끗하진 않아요. 저거를 매격으로 성격해라는 존재하에 임묘진으로 이렇게 방학을 짰으니까 신금을 이렇게 피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봐도 그런 모습도 있어요. 예. 그런 모습도 있는데 묘신이 합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신금의 역할이 미비해. 사주에. 그러니까 신금을 없애려고 한다기보다는 왕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야. 이 계절에. 정금으로 때려잡는 건 아니에요. 예. 이 계절에 처리하는 방법은 왕목을 서로서 뿌리 내린 간목을 을로 바꾸어 주는 게 제일 좋죠. 아쉽게도 병화가 투간하지 않은 게 흠인데 언제? 사오미 30년 오늘 사니까 그때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혁명운동에 투신해가지고 신해 혁명을 거치면서 요직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뭐 단기서라든지 염석산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사주 조금 다릅니다. 나도 돈을 주게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딱 뭐 그렇게 뭐 이 시절에 뭐 중화민국 임시 국가 주석이라는 게 뭐 장개석이가 다 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왕극민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 진 중에서 수가 왕하네요. 수가 세력을 이루었는데
진중에 이사주는 어떻게 됐어요? 진중에서 누가 올라가요? 을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팔자의 용신은 전구 원령이라고 한다면 이사주의 원령은 목인지 토인지 계산해 봐야 돼. 만약에 이사주의 원령이 토라면 어떻게 돼요? 목이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똑같아요? 그릇의 차이가 생겨. 만약에 원령이 목이라면 고위직이 돼. 근데 목이 아니고 토라면 글쎄 장관 할까? 국장쯤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바뀌어요. 근데 이사주는 을목이 어쨌든 간에 진중의 지장간이 을목이 투간했죠. 그러면 이 사주는 팔자의 용신은 전구원령이라고 할 때 제가 말한 가불경신의 도표에 넣으면 얘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을목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등령했어. 예? 등령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상지명이 된다. 이 을목은 누구를 진신으로 챙겨요? 병화와 개수인데 병화와 개수를 얻었나요, 얘가? 얻었죠. 어떻게 얻었어요? 사중에서 병화가 올라가 가지고 자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수화기제를 이루었고 등령했고 그죠? 수화기제를 얻어서 진신의 체계를 갖춘 사주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장관이고. 거꾸로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니까 원령이 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러면은 얘가 재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얘는 이건희 회장이 안 되고 재무부 장관이 돼? 인성이 재성을 풀어오기. 어우, 손 선생님 이제 내일 개업해. 진신의 체계를 맞춘 데다가 사신합이지. 근데 이 사주가 잘 짜였어요. 보세요. 일단 얘는 한 몸이에요. 그럼 이 병화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얘는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죠. 그 을목은 누구랑 합해요? 사중에 병근과 합했는데 이 사는 어디로 갔어요? 그쵸? 그러면 이 사주의 여덟 글자는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 어디로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딱 한 글자만 고치면 얘는 되는데 어떤 글자를 고치면 좋았을까요? 일간은 예? 어떻게 해요? 일간. 일간을 어떻게 고쳐요? 일간을 빼고 고쳐야지. 왜 임수가 두 개였을까? 그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괜히 임수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아버지가 별론가? 아니 장관에 대해서 형제를 다 먹여 살렸지. 법제 피해가. 그러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임수가 필요 없는 임수가 하나 있다는 게 그게 흠이에요. 그 장관 이상은 안 돼. 형제겠죠. 예. 근데 이제 성이 재성을 풀어오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을 하면 재성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요새 시절에 태어났으면 얘는 그 돈 월급 조금 주는 공무원 안 하고 돈을 벌겠지만 이 사람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예. 청나라 말 민국 초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 벌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엄마 그냥 예, 공무원 해야지. 특히 재무부 공무원. 아니 일제 때 뛰어난 사람들은 다 제가 얘기했지만 사범학교 가잖아요. 요새 학력고사 만점 맞은 사람 사범학교 가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가죠. 의대 가지. 그 조선시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사해요? 안 하잖아요.
예, 역관해요? 안 하잖아요. 똑같아. 요새는 참 외국어 대학교 통역대학원이 망해가고 있대. 예? 아, 핸드폰이 다 통역해가지고 통역대학원 나온 사람이 갑자기 일거리가 끊어져서 사진 보러 많이 와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예? AI가 다 한대요. 그러면 파파고인가가 나와가지고 예, 고급 일자리만 나와요. 동시 통역도 요새 아무도 안 부른대요. 예. 번역기 돌리면 다 아니 번역기 돌리고 뭐 그 AI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막 넣어주는데 예, 대충 틀려도 그냥 무료로 쓰지 누가 동시 통역 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4주를 공부해. 자, 모조권의 명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뭐 이거는 뭐가 원래 여기서 다룰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게 붙어온 것 같아. 예? 앞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안 하고 넘어가. 선생님이 잘못 보고 잘못 끌고 왔다. 앞에서 했던 게. 예. 자, 얼마나 남은 거야? 떠들다 보니까. 자, 행정원장을 지낸 감현계의 사주. 이 사주는 예? 추걸에 태어났어요. 추걸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걸에 누가 올라갔어요? 기토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토가 토학용사이면 얘가 용신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토가 용신이 되는 순간 7살이죠. 얘는 기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7살이니까 역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기토 왕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없애는데 이 칠사를 없애는데 기묘년이니까 묘 중에 간목이 어떻게 했어요? 갑기합으로 합살했어요. 그래서 얘는 식신제살격이 돼. 네. 그래서 성격된 사주. 자, 다시 원래대로 가봅시다. 이 사주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병무로 갑을 보호해야 되는 시절인데 얘는 이 시절에 추운 계절에 태어났으니 병화무토로 해야 되는데 병화무토가 없이 정화로 얼어 죽지 않게 했으니 급이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원장 하냐? 그 이유는 뭐예요? 첫째, 이 사주는 개축일주입니다. 개축일주가 되면 재관을 사용하려고 해. 거기다 얘는 하나 두 번째, 얘는 을묘시에 태어났어요. 을묘시에 태어났다는 걸 제가 왜 얘기할까요? 그렇죠. 시에 시상의 식상을 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개를 쓰려고 그래요. 꼭 쓰려고 그래요. 왜? 아, 머리 좋은 놈이 머리 쓰려고 그러지 머리 좋은 놈이 힘 쓰려고 하겠어요? 음. 그래서 을목을 사용하려고 그래. 을목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을목이 연에 귀록해서 일이 귀록한 건 아니지만 시에 있는 게 묘에 귀록해서 이거 봐라 하고 봤더니 귀록한 뒤에 용도가 있어요. 어떤 용도를 가졌어요? 등령한 기토를 갑기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상관합살격이 된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칠살이 크기가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이 그만큼 큰 거죠. 네. 그럼 식신제살격이 되면 군경이 돼야 되는데 군경검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행정원장이 된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내가 모르겠지만 행정원장이 대만의 정치체계 모르게 행정원장이 아마 정부 내무부 장관 그런 거겠지. 예? 내각
책임자. 예. 다시 정리하면 이사주의 특징은 계축일주라는 거, 그죠? 체가 돼서 재관을 쓰려다 하는 전제를 봐야 돼. 두 번째, 축중에서 기토가 투간해서 기토가 등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왕지국인데 토왕지국을 제어하는 살상거비는 역용해야 되는데 이 기토를 묘중의 간목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을묘시에 태어나서 시상에 귀록하니 을목을 쓰려고 하는데 을목이 다시 묘로 귀록해서 갑기압으로 칠사를 잡았으므로 상관합살격을 입었다. 그래서 고위직이 된다. 네. 됐나요? 예? 뒤에 계열사에도 기록 사이에 축하고 묘 사이에 요 임자 개축 갑이 늘며 그렇게 이제 연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병자 정축 무인 기묘도 있고 그죠? 예. 잘 보세요. 일묘시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예? 일묘시가 아니어도 음. 을묘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가 중요한데. 갑이 을묘시여야 돼. 근데 지금 남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을묘시가 돼서 더 커지는 게 있죠. 또 이제 더 복잡하게 하면 축축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뭘 불러왔어요? 예? 사를 불러왔겠죠. 예. 허신사화가 뭐의 길신이에요? 이 사주에서. 예. 조후의 길신으로 작동하는 것도 있고. 그게 정말 네, 그런 역할도 있고요. 자, 이 사주는 미월에 태어났는데 미월에 누가 등령했어요? 기토가 등령했어요. 그러면 무슨 격이 돼요? 녹겁격이 됩니다. 예. 그죠? 녹겁격이 되면 녹겁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용해야지. 그러니까 목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녹겁격이 됐다는 건 뭐예요? 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재관을 써야 되는 기본적으로 재관을 써야 되는 재관을 쓰는데 어떤 재관을 써요? 예, 을목을 쓰려고 합니다. 이 을목의 상태가 예? 개수를 만나서 그죠? 수생목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관의 상태가 임묘지이긴 하지만 관이 예, 잘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칠사를 도와줘야 돼. 음. 그래서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하나 더. 아니, 이 사주는 원래 경금을 익혀야 되는 계절인데 경금 대신 이선으로 을목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선 B급 인생이 되었는데 예? 어떻게 예,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예, 미중에서 미중에서 누구와 누가 투간했어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주 기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기운이 있는데 이 을목이 어떻게 됐어요? 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을목을 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좌하까지 끌고 와야 돼. 근데 좌로 가는 방법이 뭐예요? 해에 앉아서 복음으로 여기다 끌어다 놨네. 그죠? 끌어다 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기회는 기회 일주였어. 그래서 해수로 복음으로 끌어다 놓고 그 기토가 간목과 잡해서 갖다 쓰니까 고이직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회 일주가 아니었으면 됩니까? 천만에요. 안 돼요. 기묘일주면 돼. 예. 네. 기해나 기묘는 돼. 왜?
기토가 관성 을목을 좌하에 갖다 놓는 방식, 좌하에 갖다 놓은 관성과 재성이 어디까지, 일간까지 와야 장관이 돼요. 근데 이사주는 을목이 해미 해가지고 좌하 해수까지 와서 그 해수를 기토가 갑기압으로 갖다 쓰기 때문에 얘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주의 특성상. 기축일주면은 안 돼. 예.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예. 기미일주면요. 기미일주만. 톱니처럼 물려야 돼요. 톱니처럼. 오늘 중요한 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미천이 거덜나더라. 자, 2장으로 넘어갔더니 조금 이게 살짝 어려워지고 깊어졌죠. 네. 요 상태를 가지고 용신을 저랑 용신과 진신론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이제 이 자평진전에 있는 그 예문들을 다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거 제가 발췌했으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선하고의 설명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